맞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뭔가 이제 원작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작품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로 스피노프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스피노프는 네. 우리가 우주 산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실제 우리 민간에 적용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피노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이제 그 스피노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정말 우주 산업에서 스피노프 된 이런 사례들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스피노프를 한 기술 네. 어떤 게 뭐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너무 많은데 그냥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요? 네. 그게 원래 우주 기술에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그 5, 60년 전에 네. 우주에 갔는데 뭔가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그 우리가 쓰던 카메라들은 덩치가 크니까 이거를 소형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렇게 카메라 소형화를 위해서는 CMOS라는 디지털 카메라 센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센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우주에 기록들을 남긴 거죠.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네.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50년대, 60년대니까요.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갖고 네. 와서 현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죠. 네, 뭐 필름을 수백 통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디지털 화소나 이런 것들로 영상을 기록하는 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법하네요. 네, 일단 그게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메모리 폼입니다. 메모리 폼요? 네, 메모리 폼. 예. 네, 이거는 원래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우주선을 발사할 때 높은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되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네. 그 의자의 그런 어떤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메모리 폼이 개발이 됐고요. 그 뒤로는 이 메모리 폼이 뭐 침대라든지 소파 뭐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이는 곳들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운전하기가 정말 곤란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그렇죠.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핵심 기술도 결국에는 GPS 기술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달 탐사를 가는데 종이 지도를 두들 말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찢어지고 교지고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달에 있는 위도 경도 좌표를 통해서 탐사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때 이제 GPS 기술도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문이 없는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기를 뿜어서 이렇게 야채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예. 네, 예. 네, 그리고 큰 전시야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매대라고. 매대죠. 네. 네, 그리고 평면 TV 같은 경우도 우주선에서 이제 모니터들을 보려면 그 당시 막 그 굴곡돼 있는 브라운관 브라운관을 썼는데 네. 그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간을 최소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평면 TV 기술도 우주산업에서 개발된 스피노프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커피 메이커도 이 우주 기술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그 화성 탐사 로버에는 PID라는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죠? 이 제어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예. 로버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그거를 컨트롤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커피메이트에 적용을 하면 네. 온도를 조절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ID라는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커피의 물의 온도라든지 그리고 커피 가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술에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어떤 건지 제가 좀 보지는 않아가지고 네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기술이 그 우주에 나간 탐사선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커피 메이커 안으로 그렇죠. 들어왔다. 네. 근데 그 우주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주복도 근데 우주복하고 일반 우리가 입는 옷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우주복에 만들어지는 어떤 그 쓰이는 기술이 네. 혹시 쓰이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분야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뭐 우주복이나 또 관련 장비를 만드는 산업들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복을 만들 때 초미세 박음질 공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네. 구멍 안 어쨌든 이 옷을 이제 그 조각을 패턴을 맞춰서 예. 이제 박음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촘촘하게 아니면 공기가 새어나가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공법을 쓰게 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해서 운동화나 또 옷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발이나 그 신체 모양에 정교하게 이 옷이 피팅이 되고요. 그리고 착용감이 유연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신발 브랜드들이 네.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주 기업들이 많이 우주에 나가니까 네. 그런 우주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신발의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재들을 우주에 가져가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형태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동으로 신발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무슨 뭐랄까요? 건설자재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주인이 이렇게 발자국을 이렇게 쿵 찍는 거. 네. 그 밑에 실리콘을 네. 그것도 실리콘도 우주 기술에서 나왔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는데. 글쎄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초미세 박음 공법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쨌든 우주공간 나왔을 때 뭐 지금도 가끔 이렇게 파편에 맞아서 우주선에 뭐 구멍이 나거나 깨지거나 네. 그런 어떤 사고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해보면 아마 이것도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자랑 같지만 네. 제 옷 중에요. 네. 낙하산하고 만드는 재질로 손으로 만든 옷이 있는데 네. 한 10년 전쯤에 제가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찢어지질 않아요. 옷을 못 바꿔요. 찢어져도 이렇게 수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정말 네. 질기고 그렇죠. 아주 튼튼한 게 있으면은 네. 이렇게 기술을 갖고 와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체온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우주산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일단 그 행성 탐사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 곳에 위치한 이 별이나 행성의 온도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네. 이 원리를 지금 그대로 적용을 한 게 바로 체온계 기술이고요.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마 이 체온계 기술이 정말 그 우리 인류의 삶에 비중이 높은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물었잖아요. 물고 뭐 겨드랑이 끼고 이랬는데 그 수은으로 그렇죠. 만들거나 알코올 체온계로 네네.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뚝 그렇죠. 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신체에 되지 않고도 되지 않고도 네.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우주산업에서 그게 행성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 말고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시 우주 기술이 들어간 건 없을까요? 네, 사실 이 분야도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봐도 이 로켓과 우주선의 우아한 곡선을 보게 되면 디자인적인 영감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이런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돌고래 닮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미 자동차 그 회사들이 우주선 디자인을 모티브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뭐 이를테면 뭐 비사라든지 뭐 포사 이런 데에서 네. 그런 우주선의 그런 형태를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국제 모터쇼나 뭐 CES 같은 그런 전시회에 가면 해마다 컨셉카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우주선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그 우주인들이 등에 메고 있는 생명 유지 장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그렇죠. 배낭 같이 생긴 네네. 거. 또 그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백팩이라든지 캐리어 같은 거를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모티브로 얻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백팩이요? 네네. 백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모티브해서 디자인적 영감을 가져와서 실제 자기네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모양 디자인을 그렇죠.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약간의 기능들도 넣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주선 같은 경우나 우주 기지 만들 때 그 모양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누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분야가 그 1970년대 들어와서 우주 건축이라는 분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원래는 그 처음에 아폴로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뭐 왕복선이 나오고 또 국제 우주정거장 등이 개발이 계속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100% 공학 설계에 의존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되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화성 이주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할 사람의 뭐 사용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만드는 이런 스페이스 아키텍트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기능적으로만 그렇죠. 튼튼하면 돼. 네, 그렇죠. 기능만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네. 만들면 돼. 그러니까 겉에 앙상하게 우리 시멘트 콘크리트만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외형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우주 호텔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우주 건축 분야도 사실은 우주로 가면 공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지구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또 서로 이렇게 그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실제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 건축가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건축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우주 건축가 협회는 아무래도 자기네가 협회를 하니까,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일단 우주 건축 분야는 정말 비전이 좋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주 관련 설계를 하려면 반드시 지구를 위한 설계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요. 네. 어쨌든 꼭 우주 건축이라고 해서 그냥 지구를 배제한 채 우주 공간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구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 건축 원리, 설계 그리고 시공까지 다 알아야만 우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주 건축의 미래는 단순히 컨셉추얼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네. 정말 이제는 화성 연구기지 개발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기능적으로 포커스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만드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화성에 연구 기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람의 인문학적인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 분야라고 해서 꼭 이제 건축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자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사용성들을 고려하는 연구들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주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도 꽤 많죠, 요즘에는. 예, 정말 많은데요. 그냥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분 중에 김윤철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네, 이분께서는 원래 전공을 작곡, 사운드, 영상 네, 이런 분야를 전공을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가 생기셔갖고 비물질적인 소재들을 가지고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분의 어떤 작품의 주제가 유체역학, 입자, 네, 이런 것들을 뭔가 스틸 구조로 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스위스에 가면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선이라고 불리는 거기에서 입자 가속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작품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콜라이드 국제상을 수상도 해서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에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니까 김윤철 작가님의 작품 활동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또 많은 분들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인터넷 검색하면 네, 다 나오죠. 네네.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네. 왜냐하면 설명 들어서는 잘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직히.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지금 우주에 영감을 받은 스피노프 네.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맞는 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룹 넬이 부른 스테이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집에 머물기, 일명 스테이 대 홈이라는 캠페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저희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스테이가 들어가는, 네,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네. 좀 이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주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넬의 스테이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